네, 안녕하십니까. 대전TV 시청자 여러분, 7월 28일 여의도 3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지난 7월 25일입니다. 저녁 때 서울 서초구 일대에 엄청난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음모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고 하는 시위 차량이 이 일대를 다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시위하는 형태도 상당히 테러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 2,500대나 참가를 했다는데,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면서 서울 강남 일대의 교통을 마비시키는, 테러에 버금가는 이런 집회 기습, 신고는 됐다고 하니까 이런 시위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돼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서 2015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9년, 현재는 복역 중이고 아직 남은 형기가 한 2년여 가까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채 2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가, 그 전에 이석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빼내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석기 지지자들의 속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석기와 같은 정당을 했던 인사들은 현재 진보당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권력으로 정치 집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장프로님, 이석기라는 사람을 석방하라고 하는 이 주장, 이런 것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는 거의 이렇게 무정부주의자에 가깝기 때문에 네.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렇게 두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반대예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그 자유라고 하는 거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남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네. 근데 이석기라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석방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하는 건 이석기의 문제거든요. 이석기라는 그렇죠.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회에 테러를 가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실제로 테러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다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유를 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유와 민주를 논할 자격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고 해도 그거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네. 그게 파시즘이고 그게 전체주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파시즘하고 전체주의,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게 파시즘하고 전체주의예요. 그게 역사적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파시즘과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건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이분들이 왜 길거리에 나와서 이석기 석방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까? 도통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쉬운 얘기인 게, 네. 민주당의 급한 마음을 읽은 네. 종북 좌파 세력들이 네. 문재인 정권에 들이민 청구서예요. 청구서. 이제 얘네들 흔들리니까. 흔들리니까. 그리고 이제 끝나기 전에 정산하자. 왜냐하면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지지율 40% 넘어 40% 무너지고 네. 30%로 내려가면 뭘 요구할 수가 없고, 구도적으로 그렇지. 자기네들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40%잖아요. 지금 초중반이잖아요. 마지막 마지노선에 온 거예요. 42%인가 지금 되지요? 네. 지금이 딱 적긴 거예요. 이때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적기. 이 사람들은 적기가도 불렀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급한 거예요, 민주당이. 이런 걸 읽은 거예요. 이 중국 좌파 세력들도. 야, 그러면 이 사람들 뭐 종북 좌파일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타이밍 이런 거 보는 건 거죠. 선수들이네요. 그리고 지금 원래 그런 잘해요.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이 적폐 청산한다고 검찰 개혁한답시고 과거에 여러 사건들 지금 들춰내고 있잖아요. 한명숙 진상규명 한다고 뇌물수 사건도 이 수표가 증거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명숙 총리는 그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그 수표가 자기 동생들한테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한명숙 전 총리 사건만 가지고 하면 모양 빠지니까 과거에 있었던 적폐로 카테고리를 묶어서 할 수 있을 만한 게 딱 이석기 사건이에요. 이게. 그 전에 요 전에 그 이석기
석방 운동을 하는 분들이 파란 리본 캠페인인가 무슨 캠페인도 했었어요. 근데 그 캠페인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분들도 다수가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는데 이석기 석방을 왜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동의해 주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뭐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같은 소위 해서 이제 교류를 했던 상대잖아요. 힘을 네네. 소위 정권 창출에 이 사람들이 힘을 빌린 거잖아요. 예. 촛불이라고 하는 게 뭐 자연스럽게 자연 발생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은 수많은 동원과 단체들이 개입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품앗이 하듯이 주고받는 거잖아요. 뭐 아하. 서로 그렇게 해야지만 계속 그렇게 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 극단적이든 아니든지 간에 애들 발 벗고 나서는 이유가 그런 거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도움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칼 같거든요, 사실은. 자, 근데 이거 계산- 포장은 또 어떻게 했냐면요. 양심수 석방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일 겁니다, 아마. 이분들이 이제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하면서 무슨 뭐 민노총의 뭐 그 위원장을 지냈던 분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석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석기가 어떻게 양심수일 수 있나요? 가만히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임기 막판이 되면 네. 어쨌든 자기 사람들 사면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재판도 좀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 내가 이 문재인 정권이 모둠으로 같이 해서 이 찬스를 놓치지 않을 사면 카드를 꺼낼 것 같아요. 아, 박근혜 사면 카드 꺼내면서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통합도 하고 네. 뭐 국민들한테 왜냐면 국민들한테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어허. 이걸 다음 정권한테 물려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네요. 예. 이거를 꺼내 들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한 역사적 평가를 받는 뭐 여러 가지 한명숙, 예. 그 다음에 이석기도 끼워넣고 어허, 예.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냥 한 방에 네.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이 재판도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이게 뭐 지지부진하다가 네. 요즘 뭔가 좀 빨리빨리 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이고, 예. 박근혜 대통령 다 포함해서 막판에 자 통합이라는 미명하고 다 사면합시다. 뭐 이렇게 그리고 하겠다. 청구서 받은 것도 깔끔하게 해결하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내년에 재보궐선거 해야 되잖아요. 보궐선거 해야죠. 보궐이죠. 네, 서울시장 그렇습니다. 선거 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 부산시장 뭐 네. 선거하고.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자꾸 빠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극좌에 있는 표도 지금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 그렇군요. 이거라도 놓치면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 뺏기게 아, 생겼거든요. 공고한 벽이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주장들, 그 다음에 한명숙 건,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 같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원래 그 40%대가 무너지면서 이제 정권이 힘을 잃는 거는 내부가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내부가 이제 끝까지 버텨주면 네네. 이제 30%한 중반대까지는 유지하면서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편까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거기까지 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군요. 30% 아래로 이제 추락해 버리면 그거는 이제 회복 불가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부가 뭔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이제는 지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지키는 쪽으로 가겠다. 지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네. 문제를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흘러가는 거죠. 문제는 이제 예. 그걸 받아서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이재명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처럼 현 정권과 같은 편이면서 이미지상 반대쪽에 서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 주면서 그 공간들을 차지하는 거죠. 사실은 그 공간을 그렇군요. 야당에서 차지해야 되는데 네. 같은 여당이 그냥 차지를 해버리는 여당 내 야당. 예, 야당이 차지를 해버리면 이제 이들은 자연스럽게 정권 연장이 되니까 네. 계속 이제 자기는 자기네 자리를 지키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옥중서신이라는 표현, 우리가 사실 이 옥중서신이라는 표현은 조금 좀 이렇게 따뜻하고 좀 진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요 단어예요. 그런데 이석기 씨도 옥중서신을 공개한 모양입니다. 이게 옥중서신이라는 게 뭐 억울한 사람이 옥살이 하면서 자신의 어떤 신념과 철학을 공개적으로 밝힐 때 쓰는 건데 이석기의 옥중서신을 우리가 봐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가 꺼내놓은 옥중서신의 내용 중에 하나가 남북 관계가 어려운 것은 미국 때문이다. 이석기라는 사람은 미국을 알기는 하나요? 결국은 우리나라 민주화 세력도 좌파라고 하는 거는 아직 그 80년대 미 문화원 정보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뭐 이석기라는 사람은 그게 형식 마음 정말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임종석부터 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이비 반미잖아요.
다 가족들 미국 가서 뭐 하게 하고 다 하면서 뒤로는 다 네네.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80년대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든 80년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강프로 없나요? 아, 저는 노답이에요. 노답이다. 그게 대화가 안 되니까. 그게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대화가 안 되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본인들이 사는 수단이에요. 삶의 방식이나 수단이에요. 수단. 사는 수단. 수단. 자리를 하고 돈을 벌고 권력을 차지하는 수단이란 말이죠. 지금 와가지고 미국도 바뀌었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좌파는 플로어 개념을 갖지 않아요. 역사를 흐름으로 보지 않습니다. 항상 예. 분절적으로 봐요. 스탁으로 보지. 잘라서. 예, 네. 딱 잘라서 그것만 얘기해요. 자, 예. 대한민국 얘기하면 박정희 시대 딱, 전두환 시대 딱, 예. 노태우 시대 딱. 아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끊어지나요? 안 끊어지죠. 딱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그럼요, 변화하고 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흐름이 바른 방향으로 왔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딱딱 끊어서 거기만 틱탁 도는 거예요. 대한민국 나쁘다고. 네. 그거 이미 몇십 년 전 얘기잖아. 그러니까 좌파라고 하는 거 늘 그런 식으로 현미경이나 바늘구멍에다가 대가리 쳐박고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협소하게 보이겠죠. 아니면 뭐 왜곡돼 보이겠구나 뭐 그러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되겠네요.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지난번에 그 이석기가 몸담았던 통진당의 후속 정당이 민중당이었고 민중당이 전국적인 지지율 몇 %인지 아십니까 혹시? 지금요? 그 민중당이 지난 총선에서 얻은 전국 지지율이 1%가 넘었습니다. 1.03%. 그러면 생각보다 높구나. 수십만 명의 지지자가 있는 거죠. 수십만 명은 더 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민중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진보당, 네네. 우리 지금 지지율이 5%가 넘는 진보당 있잖아요. 심상정 대표가 네. 있는데 그당도 거기하고 비슷해요. 네, 거기가 일부는. 거기에 일부 떨어져 소위 해서 그 당시에 같이 있었죠? 그렇죠. 네. 친북하고 우리는 친북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소위해서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쪽하고 그렇지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 빠져나온 게 지금 심상정 그다음에 이제 좀 맞습니다. 돌아가신 맞습니다. 노회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네네. 여기 사실상 거의 똑같아요. 네, 말이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유시민 이분도 통진당에 있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통진당 맞아요. 아이고 야. 다 똑같은 다 분들이세요. 똑같네. 뿌리가 같군요. 뿌리가 같아요. 자, 그 이석기 씨가 이제 국가 그 내란 혹은 전복 뭐 이런 걸로 이제 구속 기소가 돼서 9년이라고 하는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이 석방 운동을 하는 거야 개인의 자유일 수 있겠으나 말도 안 되는 좀 약간 좀 어리숙한 수준 낮은 옥중 서신을 공개하고 그리고 석방을 위한 시위를 강남 일대의 교통을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로 하고 있다. 이거는 정권이 좀 제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그게 우리가 지금 1950년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40년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일종의 이제 그런 식의 그 테러리즘식의 방식은 네. 차도를 한쪽만 한쪽만, 개방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전체를 막는 불법이 그렇게 네. 허용해주지 않아요. 물론 전체를 막지는 않았지만 이때 동원된 차량이 2,500대나 되다 보니까 전체가 다 막히는 결과를 초래했죠. 네. 그렇죠. 시위 자체를 그러면 저렇게 하지 않아. 시위 방식을 저렇게 그렇죠. 두지 이렇게 하면 않아요. 안 되죠. 네, 그렇게 네. 두지 않아요. 그렇게 허용하지 않아요. 네. 이석기 씨 석방 문제까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뭐 저기 몇 년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아마 저기 사면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일부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고생해주신 우리 장프로님, 강프로님께 감사의 인사드리고 더불어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여의도 3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